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6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원칙 대응에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상훈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오전 9시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찬성 61.82, 반대 37.5, 그러니까 거의 하프 게임으로 찬성을, 그러니까 파업을 종료하자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화물연대 이 총 조합원이 26,000명 정도 되는데 참여한 사람이 3,575명, 13%밖에 하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권력 투입 없이 원만하게 종료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러나 화물연대 입장에서 보면은 빈손 후퇴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빈손 후퇴라고 말씀 잘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화물연대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나중에 더 과격한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들고 가서는 민주노총 구성원들한테 진짜 우리말로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셈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가 이렇게 지금 일부 소수만 지금 투표에 참가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할 때 항상 투표율이 낮아요. 30, 40%. 그거는 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노총 구성원 많지만 이미 이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해서 이 관심이 많이 없어진 거고, 또 참가한 사람도 지금 61대 37 아닙니까? 그 파업 종료하자는 게 60이. 이게 뭐냐 하면은 제 생각에 이 시멘트하고 이번 철강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했겠냐? 저는 뭐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사실 뭐 여론조사로 당장 나온 게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으로 나가니까 업무 개시 명령 등으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여론조사에서 자꾸 떨어졌으면 이 사람들 파업 종료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자기들 파업을 갖다가 종료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가 오르고 그다음 그 파업을 하고 있는 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섰다. 사실 뭐 민노총이 좀 그 어떤 국민들 여론을 원래 의식하는 단체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이게 차이 나면은 그 동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나 지금 행정부로서는 여론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해야지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정부도 이게 민노총이라든가 구성원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정말 화물연대 자기들 주장으로 따르면 지금 자기들 임금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 그래요. 자기들 주장이 그래요. 근데 저는 그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화물연대 그 지입 차주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엄청난 고소득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고소득자들이 일하는 거와 관계없이 어떤 확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자 하는 게 안전운임제거든요. 이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민노총 보고 우리가 지금 귀족노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물연대나 민노총 귀족들이다.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 분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호떡 이런 거 파는 사람들 하루에 진짜 겨우 지금 입에 풀칠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안전운임제라는 든든한 그 보호막을 가지고
그렇죠. 한다. 이건 뭐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더 나아가서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두자 한 건데, 근데 불씨가 절대로 이 민노총이라는 이 집단이 있는 이상은 꺼지지 않았다. 더 큰 전쟁이 예고될 수 있다. 당장은 어쨌든 그렇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잃고. 꽁도 놓치고 구럭도 놓치고 예. 그런 셈이 됐지 않습니까? 됐죠. 이번 이 민노총과 예. 화물연대 파업, 뭐 화물연대 했지만 민노총이 뒤에 앉아갖고 다 아유. 조종하는 거니까요. 예. 이 파업도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지금 같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랐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불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때 쓱 물러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러서 대우 조선 사태 때도 또 물러서. 물러섰고.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나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이 진보 좌파들은 만만하게 이 보는 거예요. 정부를 흔들어 보니까 별것 아니네. 네. 만만하게 봤다가 이번에 탁 법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원칙 대응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 그 제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예. 검찰총장이고 강골 검사 출신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좀 불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화물연대나 민노총이.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 7월에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거든요. 약간 기조는 달라졌지만은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대한 피해를 갖다 우리가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파업을 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 안전운임제도 저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금 너무 특이한 제도고 있어서는 안 될 제도로 봐요. 예. 그거는 화주하고 차주. 그다음 운전기사 화물차 운전한 사람하고 그 차주죠. 그렇죠. 차주. 물건을 갖다가 배송을 부탁한 사람들 자유로운 계약으로 맺어줘야 되는데 이걸 국가에서 금액을 정해놨어요. 거기 위반하면 처벌까지 받아요. 벌금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게 공산주의 국가지. 그래서 그 자체도 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 3년간 연장안을 법안으로 통과시켰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민노총이나 화물연대의 태도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거기에 법안에 대해서 많은데 저는 그보다도 이걸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이 화물차 많은 부분이 지입차주예요. 예. 지입차주들은 참여 때만 가지면 한 달에 뭐 6, 700만 원 수입을 올리면서 예.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 그 이익을 그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지 그래 저는 문제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안전운임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민노총 보호 제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뭐 노란봉투법까지 지금 뭐 한다는 그 손해배상 책임 못 묻게 하는 그런 까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좀 되살려 이제 원위치 시켜달라.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무너져버린 탈원전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민노총이라든가 어떤 노조의 어떤 때법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고 굴복하지 말고 마치 80년대 대처 수상이 석탄 노조를 와해시켰듯이 그리고 이번에 미국도 여야가 합쳐서 무슨 노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파업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5년 단임 그 이점을 살려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매진해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막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말씀이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는 또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데 내 소명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을 지키니까 오늘 금요일 날 나오는 게 한국갤럽입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연 3주째 계속 올라갔고 지난주 31%였는데 33%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나온 그러니까 8일 날 나온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41.5%. 드디어 40%가 아예 넘어섰고. 벽을 넘었죠. 그리고 5일날, 월요일날 나오는 게 이제, 리얼미터 아닙니까? 예, 예. 리얼미터에서도 38.9%.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아마 여기도 40%가 넘어서지 않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하면은 가만히 그렇죠. 있어도 올라갑니다. 저희가 여기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화물연대 법 원칙으로 대응하면 틀림없이 올라간다고 지지율이 그냥 그랬죠. 폭등할 거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뭐 정부에서 이런 노조 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달래면서 하는 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통하는 말이고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그 바랐던 거랑 완전 달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6, 7월에는 마치 문재인 정부처럼 대응했어요. 근데 그게 달라졌고, 다음 이번에 화물 파업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도움을 준 게, 도움 줬다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기여를 뭐, 했죠. 그, 1등 공신이라니까요. 뭐, MBC가 그 허위 보도했던 그 워싱턴에서의 발언, 그 다음 그 이태원 참사, 그 다음 몇 가지 문제가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가지고 예.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게 전부 다 국민들 뇌리에서 그런 화물연대가 윤석열 정부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가 할 수 없이 지금 백기투항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예. 우선 정부도 원래 3년 연장안을 내놓는 것은 워낙 화물연대의 파업이 들어가면은 이 국가 물류가 완전히 시멘트, 철강. 예 전부 이 올스톱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장을 3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들 파업 다 해갖고 지금 3조 5천억 정도의 손해가 났고 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 원점으로 재검토를 해보자. 왜 하필이면은 다른 것도 많은데 시멘트 컨테이너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래는 이제 이 화물하는 그 차주 그 기사들이 아무래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과적도 오고 과속도 하니까 좀 안전 운임을 해주면은 그분들의 소득도 높이지만 이런 사고를 줄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뭐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사고는 더 늘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망자도 더 늘고 사고도 더 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된 원인.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의 주장처럼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은 사고도 줄고, 그 다음 치사율도 줄고,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게 보면은요, 이 안전운임제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이걸 시행을 하고, 그 다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책임의식, 이게 없는 이상은 어떤 제도를 해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그럼요. 안전운임제를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걸 갖다가 그거는 최소한 바텀 라인, 최저한의 기준을 삼고 더 이익을 올리려고 그런다고 당연히. 예. 그렇다면은 이 과적, 과속 이게 과연 그다음 이제 장시간 운전 이런 게 안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입 차주 많죠. 그다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사 입장에서 더 뛰면 돈 더 들어오면 당연한 건데. 그게 이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은 한 2억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부금을 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이 더 나오는데 왜 안 뜨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인간의 그거는 안전운임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어떤 이 안전운임제라든가 화물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전한 윤리의식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있죠. 안전운임 2배, 3배 올려줘도 그러면 돈이 더 들어오는데요. 더 뛰죠. 저라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이런 데서는 이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이런 게 어떤 시각으로 봤냐 하면은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면 참 우리 저녁에 있는 삶, 학교 많이 말씀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무슨 있는 삶이라고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건 있죠. 어차피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물차 기사라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좋은 옷 사주고 그다음 저녁에는 맛있는 스테이크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돈 더 벌어야 돼요. 예. 그럼 안전운임제 있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가 돈 많이 벌어야 한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하고 나는 쉬겠다. 그다음 이게 윤리의식의 문제지. 화물차 기사도 많이 실으면 돈 더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파업 끝나고 다시 이제 협상을 또 할 것 같아요. 예.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사실 화물차 옆으로 달리기가 겁나요. 겁나요. 피하는 게 최고. 화물차 100% 잘못이라도 뭐 결국 사망하는 거는 승용차 운전자예요. 그럼요. 윤석열 정부 앞으로 이 합의하고 그다음 뭐 타협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무모한 욕심 이걸 내세우는 화물연대하고는 타협하지 마라. 그런 그 무한정한 인간의 무한정한 욕심을 기초로 한 타협안 있죠. 여기는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네. 뭐 노조든 어디든 간에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파업을 할 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뭐 당연히 기업이든 정부든 응해하는데 영리하죠. 그건 정당한 권리니까. 지금 민노총이 하는 대부분의 파업이라든가 어떤 그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 불법이 대부분이에요. 불법이죠. 이건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요. 이번에 네. 저는 차제에 딱 걸렸다. 이때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해요. 미국에서는 시위를 딱 할 때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 벗어나면 현지 국회의원도 바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민노총 소속원이라든가 파업을 하는 사람은 이번에 쇠구슬도 쏘고 하는 거 있었지만은 네. 경찰이 그동안 그냥 우리 그때 무슨 못 본 척해야죠. 나 못 본 걸로 할게. 뭐 그런 거 많아요. 김홍희 해경청장이라든가 예. 옛날에 누굽니까? 이용 법무부 차관 될라 하다가 이용구. 거기에 경찰도 경찰도 그거 보고 안 받은 걸로 할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불법이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경찰들이 그냥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걸 정부에서는 용인했고 아니 경찰이 괜히 그 조사하고 했다가, 못 진다고 하다가 그쪽한테 당하면은 자기만 손해고 손해배상 소송 막 내버리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백남기 농민 농민 사망 사건 아닙니까? 경찰은 자기가 그 폴리스 라인 쳐놓은 거 그걸 침범 못하게 물대포 쐈는데 그 사망하니까 결국 손해배상 책임지고 거기 관여했던 서울 경찰청장 이런 사람 전부 다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받고. 그러니까요. 예. 과실치상과 뭐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공 권력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걸 이때까지는 그거에 민노총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민주화를 부르짖는 세력이 되면은 그 정당한 공권력 행사도 잘못된 걸로 처벌을 했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는 있죠. 어떤 불법에는 그 공무원이 확실하게 그 공권력 행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도록 해야 돼요. 예. 오히려 공무원한테 노란봉투법을 줘야 한다니까요. 노조한테 줄 게 아니고. 그런데 뭐 정부가 이번 파업을 대처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랄까 원칙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 화물연대나 민노총이 백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주당도 어제 이미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두 개 요구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3년 연장하고 일몰제 폐지. 폐지. 아예 폐지죠. 연장이 연장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목 확대 이런 부분을 네. 폐지를 하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3년 연장 안에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화물연대도 이미 기울었구나. 민주당까지도 손을 드니까 결국 이제 오늘 파업 철회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일단 연장안을 해놓고 나서
169석으로 앞으로 다른 것도 확대하는 예, 문제다. 예. 다 또 밀어붙여 보겠다. 그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은 보장 받아놓고. 연말 되면은 예. 아예 일몰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새 법을 만들고 그러려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걸 살려놓고 보자. 소나기는 피하는 게 수다. 이런 입장이고 이 민노총도 지금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민노총이라든가 화물연대도 자기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고 국민들도 등을 돌리니까 네. 국회가 좀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이제 민주당한테 SOS를 쳐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짬짬이를 해서 뭐 2보 전쟁을 위한 1보 후퇴를 했다고 했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어. 결국은 그 민노총이나 화물연대가 여기서 물러날 단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조금만 허점을 보이거나 그럼요.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 예. 또다시 파업이라는 게 한 번 했다고 또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예. 그거 확대하자고 또 파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 합의라는 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는 뭐 아니거든요. 예. 또 파업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 이게 계속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이게 뭐 합의를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가 못 하는 거냐. 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파업이 일어날 때 그러면은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신뢰가 지금까지 떨어져 있을지를 전혀 보장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나 화물연대, 민노총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전투의 아주 대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명운을 걸고 명운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걸 걸고 이 화물연대와의 그 어떤 이런 싸움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 분리를 깨닫고 예. 파업을 철회했지만 그거는 결국 양두구역이다. 예. 앞에다가 파업 철회, 국민들 뜻에 부응하다 해놓고 지금 그 속내는 전혀 윤석열 정부의 이번 그 강경책에 대해서 뭐 우리가 무릎 꿇거나 이런 게 아니다. 예, 전술적으로 잠시 후퇴했을 뿐이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듣기만 어지러울 정도로 네. 계속적인 파업 결의되는데 22일까지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피로감을 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 결국. 왜냐하면은 민노총이 화물연대가 약속을 어기고 파업을 계속 하잖아요. 해도 결국은 비난은 정부에 돌아간다고요. 예. 그렇다면 당신들 뭐 했냐? 어떻게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있죠. 우리가 그 어떤 종기 같은 거 생겼을 때 예. 한만에 이렇게 근원치료까지 근원치료를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뽑아야. 잘못 건드리면 더 지나가지고 예. 항체가 더 심해집니다. 봉합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투른 의사한테 맡기면요 살 사람도 죽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명의라는 소리 들으려면은 아까 제가 이게 어떤 윤리의식이 마비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노총이나 화물연대의 어떤 그 파업으로 나오는 이 뒤에 근원적인 문제를 갖다가 파악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지 계속 대정요법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리면 사실 감기약이라는 거 없거든요. 네. 세상에. 다만 증세를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게 감기약이거든요. 그래서 감기약은 먹으면 2주일만 낫고 안 먹으면 보름만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14일만 낫는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 생각에는 유능한 그 관료를 갖다가 쓸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노동 문제의 아주 전문가들을 갖다가 그 주위에 둬서 어떤 노동 문제의 근원을 이때까지 이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도 사실 굴복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이런 데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문제의 근원을 갖다가 잘 파악할 수 있는 참모들을 둬가지고 뿌리를 뽑아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유념해 둬야 할 게 지금 민노총도 물론이고 화물연대라든가 이런 일반 노조원들이 이번에 많이 이탈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는 지도부의 전략 실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과욕을 부리다가 본전도 못 네, 찾았지 그렇죠. 않느냐. 예. 그러니까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무릎 꿇었으면은. 그러겠죠. 거기다가 특히 이봉주 화물연대 지금 위원장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지난 6월에 정권을 거쳐갖고 파업 중에도
파업하면 일반 기사들은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노동 벌잖아요. 무임금이었죠. 근데 이 위원장이라든가 지도부는 파업 중에도 조합비로 자기 월급을 전임. 월급을 네. 받도록 이렇게 딱 고쳐놨다는 거예요. 위원장까지. 그런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완전히 도덕성이 그렇죠. 무너졌다. 윤리 조합원들 중에. 예. 그래서 이 민노총이라든가 이 화물연대 이런 쪽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경으로 나가는 더 거예요. 강경해지죠. 잠시 물러섰다가 네. 이제 조금 설 지나고 봄 되면은 다시 춘투로 춘투로 가는 들어가면서 거예요. 네. 우리가 전략적 후퇴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걸 뭐 이제 경계를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진짜 그거는 뭐 익히 예. 예상되는 바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 자기들이 그리고 저는 전임 노조원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 위원장들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그 제도가 선진국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도 안 하고 네. 노조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월급을 따박따박 챙겨가는지 그것도 평조합원들이 내는 회비로 받는 거거든요. 감옥에 가도 받고 그러니까요. 다 해고돼도 다 월급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조의 간부들은 예. 이 파업하는 데 대해서 일감 있고 없고 전혀 관계없는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민노총 보고 그럼요. 귀족 노조라 그러는데 이 간부들은 아니 우리 쉽게 예를 들면요. 예? 북한에 공산당이 처음에 집권할 때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 그랬는데 나라가 생기고 나서는 김일성이나 그 일가족이 그리고 공산당 간부만 그렇게 호의 됐죠. 호식하지 북한을 있게 한 노동자 농민은 맨날 가난에 허들이고 먹을 게 일만 허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우리 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뭐 노동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노동자들이 천국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때까지 역사상이 있죠. 모든 역사에서 어떤 백성이라든가 일반 백성 옛날 왕조 시대 때 그다음 일반 평민들 이 사람들이 호의호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이 권력을 잡게 하는데 미랄은 됐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지배당하는 피지배층으로 전락하고 항상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로 민노총의 간부들 이런 사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가 됐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협상이고 싸움에 맞습니다. 전쟁에 들어간다고 보고 정말 불태전의 각오를 네. 다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